주말 점심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은 더 터져나갑니다. 탱자가 오픈할 때부터 가보려고 했다가 아직도 못 가본 곳 중 한 곳이 튀김이 그리도 맛있다 하는 난파센 텐동인데, 요새도 장사전을 친다 하니 이거 뭐 겁나서 어디 뭐 먹으러 가겠습니까? 따뜻. 그러나 명색이 7년차 유튜브가 줄 서는 거 무서워서 못 잡섰다고 하면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는 밀어붙여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3월 25일 저녁 10시쯤에 왔더니 와이구나야, 평일 저녁에 오니 줄을 안 서도 되네요. 작전 성공했습니다. 들어와 보니 이게 왜 줄을 서는지를 알겠네요. 생각보다 가게가 작아서 자리가 몇 개 안 되네요. 들어와서 메뉴판을 딱 보니 입문자는 기본 텐동을 시키면 된다는데 탱자는 그럼 뭘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난파센 텐동을 시키십시오. 탱자는 내가 처음 들어왔으니 기본 텐동 시켜야지 해서 기본 텐동을 시키고 앉아 있는데, 바로 탱자 뒤에 들어온 손님이 주문을 하고는 발이 일어나서 뭘 막 주워 담길래 무언가 봤더니 여기는 반찬을 알아서 셀프로 담아야 하네요.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탱자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뭘 얼마만큼 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대충 담으면서 지난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난파센이 생긴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탱자가 왜 여길 알아봤을까요? 일단 탱자에게 그동안 이 광안리라는 동네가 제일 낯설었습니다. 한마디로 오기 싫은 동네였고, 사실 탱자 패튀김도 좋아하고 패튀김도 좋아하고 김부각튀김도 좋아하는데 그냥 새우튀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동안 잊고 안 온 것 같은데, 인자 아직 구독자 1만 명도 못 모았는데 건수도 슬슬 떨어져가고 찬밥 따신밥 가릴 처지가 못 되네요. 웃고 물 따르는 가운데 난파센 기본 텐동 9,000원짜리가 나왔는데, 우와, 이게 뭔가요? 탱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치킨만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있는 줄 알았지 튀김이 이렇게 양념을 발라주는 튀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양반이 장난치나? 그러면 탱자녀는 블로그 사진도 한 번도 안 보고 찾아갔더나? 에? 아니요, 사진 많이 봤지요. 하지만 사진으로만 볼 때는 그냥 이 집은 장사도 잘 된다 그러는데 기름을 잘 안 받구나, 와 이렇게 튀김이 시커먼노 생각을 했지, 이게 양념 발라주는 것인 줄 몰랐던 것이지요. 우쨌거나 저쨌거나 아까 탱자가 컨닝했던 남자가 접시에 막 드러내서 먹길래 그래 해야 되는갑다 싶어서 탱자도 일단 드러내서 먹어봤는데, 이거 꼭 뭐 안 드러내고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교촌치킨 양념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탱자 교촌치킨 안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고 새콤달콤한 양념이 기가 막혔고, 양념이 발라졌는데도 튀김은 전혀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한 맛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누가 뭐 아이스크림을 튀기면 맛이 기가 막히다고도 하고 일본 소금사탕 먹어봤을 때 우와,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나 했었는데, 이것도 정말 그 못지않게 맛의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이네요. 느끼한 튀김이 아니라 새콤한 튀김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언빌리버블. 이래 맛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먹으러 왔을 낀데 이걸 이제서 먹어보게 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입문자 탱자 입문자라서 기본 텐동을 시켰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가네요. 사실 메뉴판에만 봐도 튀김은 더 못 줘도 밥은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탱자는 그것도 안 보고 난파센 텐동을 다시 하나 더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집이나 갈까 하다가 아무 정보도 없이 가게는 끌고 해서 막 그냥 이날은 입맛만 다시고 물러나고, 바리 다음날 오늘은 새우 텐동 시켜서 밥 두루 더 달라 해서 배 터지게 묵어봐야지 했는데 수요일이 휴무네요. 네, 참 그렇다고 해서 또 옆집 듣도 보도 못한 젤라또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비비제 근처에 다옴이라는 체인점 차돌 비빔밥이 맛있다고 어느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가서 시키려고 딱 보니 차돌 비빔밥 12,000원, 꽃배기 13,000원. 그러면 꽃배기 시켜야지. 짤짤짤짤짤짤짤. 드디어 차돌박이 비빔밥 꽃배기가 나왔는데, 생긴 꼬라지는 뭐 그저 그런데 먹어보니 뭐 맛은 탱자 입맛에는 비비제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탱자 비비제를 맛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탱자도 만약 외지 손님이 오면 비비제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손님도 대우자동차 받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비제는 퍼포먼스에 조금 치우친 면이 있고, 반면 다움은 조금만 꾸밈에 신경을 쓰면 SNS를 통해 더 손님이 많이 몰려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배는 만땅으로 찼어도 또 디저트배는 남아있으니 라미아 에스타테를 찾아가서 이런 3가지 젤라또를 한사라 하고 또 3가지 젤라또를 패킹을 하면서 달인 셰프님께 물어봤지요. 뭐 듣기 좋은 장단도 한두 번인데 늘 같은 젤라또 먹기도 좀 질리는데 인간적으로 여기 말고 집 근처 부산에 전문가 입장에서 맛있는 젤라또 집을 몇 곳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놀랍게도 탱자가 세피하게 봤던 난파센 바로 옆 사우스브룩 젤라또 집을 추천해 주시는 기라요. 그래서 탱자가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 셰프님 말씀이 그 가게가 3년간 망하지하고 살아남아 있으면 그럼 그 집은 맛있는 집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요즘은 맛있고 맛없음의 소문이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세상이라 맛없으면 3년은커녕 석 달 만에 사라져버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생존의 있음 자체가 특기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지난 목요일 저녁 경남 산불을 진화시켜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를 맞고 난파센을 2번째로 찾아가는데 오늘은 더 조용하네요. 확실히 평일 저녁에 오면 안 기다리시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먹는 중에 손님들이 몰릴까 봐서 딱 한 명 있는 남자 손님 옆에 딱 붙여 앉았는데 식사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와서 서로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좀 띄워 앉을 걸 싶었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옆에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우를 띄워 넣고 바로 난파센 텐동을 시키고 능숙하게 반찬 가져오고 된장국도 짤짤짤짤짤 가져오고 그리고 물도 짤짤짤짤 부어놓는 가운데 난파센 텐동이 나왔는데 우와, 확실히 튀김 양도 많고 아래 깔린 밥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산 여행 와서 드실 일 있으면 그냥 난파센 텐동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난파센 양념 텐동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게 우찌된 일이지 첫날보다 맛이 없는 기라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솔직히 탱자 너무 당황했습니다. 뭐 그런 일은 간혹 있습니다. 처음 가본 어떤 식당이 정말 맛있어서 친구들 데리고 다시 가서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거 분명 첫날에는 전혀 안 느끼하고 새콤하고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덜 새콤하고 느끼하지? 이때 탱자가 그냥 말 한마디 물어봤으면 됐을 낀데 직원분이 양념을 좀 진하게 발라줄 때도 있고 옅게 발라줄 때도 있는데 양념이 좀 작게 발렸다 싶으면 따로 양념 종지를 달라 해서 찍어 먹으면 되는데 탱자 그걸 생각을 못하고 이상하네 아랫게보다 맛이 없네 하고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물어보니 주문할 때 많이 발라달라 하면 많이 발라주고 먹는 중에도 양념이 모자란다 싶으면 더 준다네요. 아이고 뭐 웃자 같습니까?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양념 한 사발 달라 해서 윗속에서나마 섞이게 원샷 할 수도 없고 또 난파센 텐동은 밥 양도 많아서 밥도 더 이상 달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잘 먹고 터질 것 같은 배를 부여잡고 바로 옆에 세상에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적극 추천했다는 이탈리아 정통 젤라테리아 사우스부룩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런 3가지 맛을 주문하려니 여긴 2가지 맛밖에 없다 해서 2가지 맛 먹고 싸가는 것은 3가지가 된다 해서 싸왔습니다. 이제 난파센의 3가지 메뉴 중 2가지는 먹어봤고 새우 텐동만 먹어보면 되겠다 싶어 하는 가운데 주말이 되어서 토요일 점심때 갔더니 역시 주말에는 줄을 서 있네요. 아이고 뭐 똑같은 텐동 읽힌데 2번이면 됐지 싶어서 다시 플랜 B로 다음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차돌 비빔국수를 시킬라 하는데 비빔국수 11,500원, 꽃배기 12,500원, 또 1,000원이면 뭐 1,000원 차이 입밖에야 꽃배기 시키지 해서 꽃배기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에는 우째 여기도 반찬을 하나도 안 준다 싶더니 여기도 반찬이 셀프였네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반찬 찍는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식당 안에 꽹가리 치는 소리가 깽깽깽 하고 들려도 아무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반응이 없더군요. 보통 직원이나 사장님이 달려와서 저희들이 치울 테니까 놔두셔요 할 줄 알았는데 직원도 뭐 전혀 못 본 척 하길래 제가 냅킨으로 대충 치우고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드디어 차돌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맛도 있었고 비빔국수를 얼음장처럼 차게 해서 주네요. 올여름에 더울 때 오시면 정말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안리의 또 다른 젤라또 명소 한번 들림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곧 여름이 닥칠 것 같은데 시원한 젤라또 이야기는 따로 한번 집대성해서 올려드리고 바로 이어지는 탱자의 사인펜으로 그린 만화로 감상하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58번째 이야기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에서 나왔던 프랑스의 신비의 수초 마을 퐁텐포클리즈 마을 풍경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마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스트라스부르, 리보빌레, 흉미르, 리크위르, 콜마르, 안시, 샤모니, 리옹, 샤토네트 디파프, 아비뇽, 퐁텐-보클리즈, 고후드, 루시옹, 메네르브, 라코스테, 보뉴, 루흐망, 엑상프로방스, 생크로아, 베르동, 디에생트마리, 그라스, 생폴트방스, 에즈, 모나코, 니스, 카시스, 마르세유, 아르, 카르카손, 생테밀리옹, 보르도, 슈농소섬, 앙부가르성, 뚜르, 푸제르, 몽셀미셀, 에트르타, 홍플레르, 루앙, 베르사유, 파리까지 23일간의 프랑스 여행 이야기 중 오늘은 신비의 수초 마을 퐁텐-보클리즈를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58번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초 마을은 프랑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퐁텐-보클리즈라는 마을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유람선을 타보니 여기도 물속에 수초가 유령처럼 흐늘거리고 있었고 또 이것을 보면 맑은 물에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퐁텐-보클리즈가 수초 마을로 유명해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탱자는 퐁텐-보클리즈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견자단 탕웨이 주연의 무협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끔찍한 과거를 숨긴 무술고수 견자단이 외딴 마을에 숨어들어와 탕웨이와 결혼해서 사는데 그 마을이 온통 퐁텐-보클리즈 같이 수초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을이 영화 속에서 유시 집성촌이었고 탕웨이 출연 영화 중 탕웨이가 제일 예쁘게 나와서 탱자도 유시인데 탕웨이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일정이 아침 일찍 아비뇽을 출발해서 잠시 퐁텐-보클리즈 구경하고 고우드, 루시옹, 메네르브, 라코스테, 보뉴, 루망을 거쳐 해질이 되는 엑상프로방스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급하게 도착해서 급하게 물속에 수초 나불거리는 거 사진 몇 장 찍고 급하게 마을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다시 잠시 차를 세우고 마지막 모습을 담고 퐁텐-보클리즈를 떠났는데요. 다음에 여기 가게 되면 1박을 하면서 마을을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9번째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